많이 알려진 그런 성분도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을 녹이거나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정제는 제조사에게. 생활화학 제품 제조사 대표 한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나노클린 채널에 앞으로의 방향과 주제들 더불어서 퀴즈 5개를 내드렸는데요.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릴 거거든요. 이 메일로 본인의 배송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한번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헷갈린 분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친환경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순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OX 퀴즈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친환경 인증이 있는 제품인가요? 인체에 안전한 거 맞죠?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 얼마나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가, 이 제조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실제로 인체에 굉장히 안전하고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런 성분도 이 생분해도 혹은 폐기물 배출량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거부감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실리콘 오일은 우리가 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발라도 이 피부 침투,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얇은 막을 만들어서 이 촉촉함을 더 느끼게 한다던가 이 수분 증발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이 배출되면 생분해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분해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을 받을 수가 없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바세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세린 인체에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바르고 나이 드신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바르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 바세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리모넨 오일이라든지, 이게 오렌지나 감귤류에서 추출한 그런 오일류죠. 이런 천연 오일류는 오히려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자연으로 배출되면 생분해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해칠 위험은 전혀 없는데, 이게 반대로는 인체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과 별개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친환경 인증의 역설, 여러분 친환경이 있다고 순하고 안전한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물은 자연에서 온 것이므로 화학물질이 아니다. 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물도 화학물질이죠. H2O, 화학식으로 표시가 되는 성분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라든지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은 화학 성분이 아니지 않나? 화학 물질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도 이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 등 다 받아야 하고요. 자, 이런 제품이 실제로 있었어요. 음이온수라고 있습니다. 음이온수. 이거는 물에 전기를 통과시켜서 락스 성분의 물이 된다라는 이론을 갖고 그분들이 이제 이 제품을 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었으나 실생활에서 이런 세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온 성분 100%라는 광고를 안전한 제품이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버섯. 너무 대표적이죠.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부 버섯은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먹으면 위험할 수 있죠. 많이 드시는 보거. 그것도 잘못 드시면 안 되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자연에서 온 원료, 자연 그대로의 성분, 이거를 안전과 유해성의 연관을 100% 지으시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정제는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정력이 더 좋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닙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표면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계면, 이 계라고 하는 거는 경계면의 그 계예요. 계면, 이 경계면에서 활성화되는 물질이거든요. 활성화가 어떤 거냐면, 표면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 계면활성제가 이 사이를 침투해서 이렇게 떼어냅니다. 이게 이제 계면활성제의 역할이에요. 자, 계면활성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거품이 많이 나는 그런 세정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머리와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극성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이 표면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 이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양극을 가진 친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고 이 오염물을 분리되는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세정력이 좋다. 그거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끼리의 비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코팅제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표면 장력을 굉장히 낮춰서 이게 물질이 잘 퍼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린스, 섬유유연제, 이런 정전기 방지도 하고 코팅 효과를 일시적으로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주로 쓰이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세정력 면에서는 아주 월등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유화력이 좋거든요. 유화력. 그러니까 기름을 분리해서 물처럼 녹이는 유화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용에 굉장히 강한 세정력을 필요로 할 때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특징이 거품이 거의 안 나요. 근데 세정력, 유화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등, 식기세척기 안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식기세척기 세정제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거품이 많이 나면 식기세척기 안으로 꽉 막고 이 헹굼력을 떨어뜨리고 그 노즐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쓰임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나노클린에서도 앞으로 이런 원료를 가지고 제품화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런칭이 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면활성제가 꼭 거품이 많이 나야 세정력이 좋다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퀴즈 4번. 주방의 기름때는 산성으로 녹여 없애는 게 확실한데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X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산성과 알칼리성 세정제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 주방은 거의 대부분 기름때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지방을 녹이거나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역시 산성보다는 알칼리성입니다. 이 지방이 오일이라든지 지방이 산성과 닿으면 이게 고체화돼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구를 막히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드신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그 지방과 단백질에 이제 산을 넣어서 고체화 시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집에서 이걸 만들어 먹거든요. 여기 올리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고 식초를 넣은 다음에 핸드블렌더로 갈면은 정말 맛있는 마요네즈가 되는데, 여러분들 주방에서 이런 산성 세제를 쓰시면 억지로 이런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배수관을 막는 것과 같은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성 때문에 알칼리를 쓴다. 이것도 많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알칼리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칼리성 세제를 쓰고 나면 손이 미끌미끌한 게 오래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 알칼리 세정제에 계면활성제라든지 성분이 남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 조직을 살짝 녹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죠. 브레이킹 배드. 느와르 형식의 어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어떤 그 큰 드럼통이나 뭐 이런데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욕조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시체를 녹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게 산성이 아닙니다. 산성은 우리 몸에 단백질 성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단백질을 태우고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녹이는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강알칼리,
강알칼리 성분을 담갔을 때 그런 반응을 일으키죠. 이 알칼리는 그래도 재미있게도 또 플라스틱에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 왜 욕조 뭐 플라스틱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적이기 때문에 이 강알칼리가 욕조를 그렇게 녹이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또 재밌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피부에 더 안 좋은 거는 오히려 그런 강알칼리성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산성이 팍 닿으면 아파서 이게 빡 빼고 되긴 하는데, 이 강알칼리가 순간 닿으면 이 신경 조직까지 한 번에 녹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도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과장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산성, 약간 염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포증 때문인 것 같아요. 산성은 되게 위험한데 알칼리성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통은 이제 주방 세제는 알칼리성에 맞춰져 있고, 이 욕실 세정제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이라든지 수도에 있는 그런 석회질이나 물때를 녹여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산성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신다거나 더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쓰는 세정제, 욕실에서 쓰는 세정제, 이건 제조사가 이걸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하나 갖다가 그냥 이거저거 다 쓰신다 하는 거는 크게 권장드리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5번째. 식용 구연산과 세정용 구연산은 다른 종류의 구연산이므로 구별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정답은 역시 아닙니다. 구연산은 실제로 같은 구연산이라고 하면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이걸 구분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성으로 만든 구연산과 어떤 오렌지나 뭐 이런 데서 추출한 구연산을 정말 똑같은 구연산으로 정제를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구분을 못 해요. 같은 화학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왜 굳이 먹는 식용 구연산과 세정용 구연산을 나눠 놓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구연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불순물의 함유 차이입니다. 식용 구연산은 이 구연산을 정제를 할 때 더 순수한 구연산만 더 모아놓은 거죠. 반면에 이 세정용이나 공업용 구연산은 불순물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정제나 합성 과정의 차이일 뿐이고요. 뭐 다른 종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사실 우리 몸은 똑같습니다. 단 좋은 물, 나쁜 물 구별하는 것은 그 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아니냐잖아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먹을 수는 없다. 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물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있죠. 그럼 먹을 수 없는 물이죠. 하지만 그걸 깨끗하게 정제를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물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대 거기에 어떤 불순물과 어떤 뭐 유해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연산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구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식용 구연산을 세정력으로 써도 됩니다. 구연산의 효과는 변하지 않으니까, 구연산의 화학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다만 반대로 세정용이나 산업용 구연산을 먹어도 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죠. 가격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저희 연구소가 구매하는 이런 시료용, 시약용 원료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산업용 대비 한 100배, 1000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순수하다는, 순도가 높은 물질이라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이 굳이 세정을 하는데 더 비싼 식용 구연산을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목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만 뭐 한 봉 이게 크게 사서 여기저기 쓰겠다 하시는 거는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연산에 대한 변함은 없고, 이 얼마나 순수하냐, 불순물이 많냐, 뭐 섞여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내드린 5가지 퀴즈에 대한 풀이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5가지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세정제를 선택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짧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좀 깊게 하나씩 좀 다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2개를 섞으면 더 2개의 성능이 합쳐지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굉장히 섬뜩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잘못 쓰시게 되면 세계대전에서 썼던 이 생활화학 무기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위험도 위험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끗이 지울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탄냄비 그냥 싹 지울 수 있어요? 상판에 이 흡착되어 있는 이염은 어떻게 지우나요? 등등 해서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